우리 여러분들 2차 전지 좋은 거 다 아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샀죠. 아직 안 오른 거 뭐가 있을까 싶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오르지 않았고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주려고 하는 부릉부릉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스윗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쯤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공략을 한다면 지금 이제 천장이 확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이렇게 또 공략할 만한 게 있구나 싶은 종목군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됐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거기다가 자, 최근 대기업들 막 삼성과 현대와 막 등등등등 LG 막 등등 SK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 유럽 이 안에서의 투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그 동맹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연결고리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미국, 유럽과의 이 관계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2차 전지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도 리포트를 기반으로 리포티지 시간 들어갑니다. 리포트를 쉽고 재미있게 미래에셋에서 나온 장비 없으면 배터리도 없다. 맞습니다. 배터리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보자고요. 배터리 장비 사이클 드디어 왔다 합니다. 봅시다. 올해부터 25년까지 셀 업체들의 생산 능력 상향 조정에 따른 장비 발주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 그래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셀 업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셀 업체. 질문. 2차 전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셀 업체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LG엔솔, SK온, 삼성 SDI.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를 우리가 셀 업체라고 봅니다. 셀 업체. 오케이? 자, 근데 이 셀 업체들이 생산 능력 상향 조정을 하고 있대요. 뭔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수요가 늘어났기에 생산업체 입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만큼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많으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또 하겠습니까? 연쇄적으로 소부장 늘리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타고 오셔야 된다. 근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러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자, 보통 장비를 늘려요. 보통 반도체도 그렇고 기타 완성체 제품을 만드는 데 입장에서 그 능력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올립니다. 장비를.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장비 말고 소재에 관심이 집중됐대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장비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래서 이 공장 설비를 늘리는 대신에 그 제한되어 있던 공장에서의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오히려 소재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셀업체 LG엔솔과 SK온이 둘이 서로 막 소송 이슈 때문에 툭탁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SK온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계속 더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불확실함이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 이슈가 해소가 됐죠. 결말이 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슈도 많이 해소가 됐고 소송 이슈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딱 좋은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자? 오늘 2차 전지 장비 업체 한번 보자 라는 거. 자, 여기에 더해서 국내 셀 3사 LG, 삼성, SK 얘네들의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뭐예요? 수주 잔고. LG야, 삼성아, SK야. 얘들아, 우리한테 이 배터리
이 배터리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니? 하고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주를 따낸다라 그래요. 수주를 따낸다. 그러면 이제 수주를 따냈으면 얘네들 입장에서 이를 토대로 뭘 해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것을 토대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주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뭐예요? 이 셀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생산을 많이 하려면 자연적으로 장비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해부터 한 3년 뒤까지 국내 셀 업체들의 캐펙 증가분 중 투자 증가분 중에서 배터리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느냐? 자, 기본적으로 셀 업체가 이러한 전체적인 생산량 증대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공장을 여기저기다가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을 늘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토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어디다 지을 건데 토지를 먼저 내가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부지 확보를 해.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올려야죠. 여기에 공장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을 굴뚝 나오고 뻥뻥뻥뻥 이런 공장 올려야죠. 공장 올렸으면은 그 다음 뭘 해요? 공장 안을 채워야죠. 장비를 투자해서 이 안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순서대로 돼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발주 수요는 어때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러면은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당장 지금 사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이 업체들이 야, 이 토지도 사놨고 공장도 많이 지어놨어. 그러면 연쇄적으로 조만간 요 장비도 늘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셀 업체들의 신규 유형 자산에서 뭐가 높았냐? 토지와 건물 비중이 높았대요. 이미 지금 토지와 건물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어때? 완공 짓고 장비만 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정도 뒤에는 충분히 그 장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국내 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장비 발주를 늘리기 위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장비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사실 이때부터 셀 업체, 그 다음에 장비 업체, 소재 업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우상향으로 같이 가줬어야 돼, 장비 업체가. 근데 못 갔죠. 작년부터 살짝 힘이 떨어지면서 못 갔단 말이에요. 왜 못 갔냐?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 발주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장비 대신에 소재를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소재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줬어요. 근데요, 이제는 장비 사이클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생산 능력 상향 조정에 따른 장비 발주가 본격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기울기가 장비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대표 이제 장비 업체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장비 시장은 작년 대비 25년까지 연평균 무려 얼마? 44%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평균적으로 44%, 44%, 44%씩 매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1년에 20% 이상만 성장해도 굉장히 고성장이라고 하는데 44%면 와, 이거는 정말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장비 시장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 그래요. 왜 그럴까?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이 높은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대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높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 셀 업체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늘려야죠. 그죠? 자, 그러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얘네들 역시도 마찬가지 장비, 그 다음에 뭐 소재 같은 애들 계속 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소재 장비 업체들 어디에 또 많이 있어요? 중국에 많아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얘네 둘만 맞짱을 뜨느냐? 아니. 연합체계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는 러시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시아까지 있고요. 여기 이제 중동까지 포함이 돼요. 이렇게 연합구조 체계로 맞짱 뜨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때?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낮추려고 해. 그럼 이 낮춘 만큼 자기네들에서 비중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입장에서 유럽과 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케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미국이 현재 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장비 소재에 대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뭘 중국 장비 업체 진입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유럽 또는 아시아 쪽 업체와 협력 구조를 통해 여기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체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이미 우리나라 업체의 대표적인 LG엔솔,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 합작사 기반으로 미국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실제로 지금 중국의 다수 업체들이 미국의 블랙리스트로 딱딱딱딱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너네 중국 업체들이랑 거래 안 해. 점점 늘리고 있어.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가 충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반사이익,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 자, 배터리 모양과 밀도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원톤형 배터리 있고 폴리머형 있고 각형 있고 막 다 달라요. 길이도 단폭 있고 장폭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각형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고, 다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별표 모양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이즈별로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낼 수 있는 장비가 다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장비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하나에 그냥 내가 장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업체에도 팔 수 있고 이 업체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다 각각의 업체에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또 요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업체가 이 대응력을 갖췄다, 기술적으로. 그렇기에 해외 수주에도 유리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실제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글로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작년부터 시작된 판매량이 작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 침투율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배터리 생산량을 늘려라. 전기차 더 많이 찍어내야 된다. 큰일 났다. 아, 그래요? 배터리 더 많이 찍어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셀 업체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비 발주로 이어지게 된다. 계속 머리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 순서, 사이클. 그렇기에 지금 국내 3사 셀 업체의 생산 능력이 어떻게 올해부터 급격히 상승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신규 셀 업체, 기존에 배터리를 판매하던 업체가 아니라 새롭게 뛰어든 업체도 지금 성장이 기대가 된대요. 실제로 노스볼트 같은 신규 셀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 내재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 셀 업체에 대한 성장이 지금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는 이제 장사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중국, 러시아 쪽으로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이 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된다. 중국이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느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의 셀 업체의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업체가 충분히 여기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별표 10개 치라 그랬어요. 별표 10개.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턴키 받고요. 기술력 받고요. 신사업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수주 잔고가 얼마나 또 계속 큰지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대장이 될 것 같느냐를 본 거거든요. 첫 번째, 턴키 역량. 진짜 해외 신규 셀 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국내 아까 봤던 PNT, CIS, 하나기술, 탑3 기업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력. 기술력도 3개 다 포함이 돼요. 신사업 역시 3개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하나, 수주잔고의 규모. 수주잔고의 규모가 경쟁사 대비 큰 게 지금 대표적으로 PNT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3는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탑3 플러스 대장은 아무래도 PNT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수주잔고가 확실히 좀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지금 밸류를 따져봤을 때 밸류를 따져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싼 건 아니네요. 얘네들도. 다른 애들이 막 PER 17배 정도 수준, 전국 16배 정도 수준인데 얘네는 뭐 PNT도 20배가 넘고 하나기술 20배가 넘고 CIS는 거의 60배? 너무 비싼데요? 그죠? 사실상 지금 막 그렇게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얘를 좀 눌림에 사거나 아니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 지금은 좀 비싸더라도 싸진 않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는 것 한 2, 3년 정도 뒤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지금 비싼 게 그때는 비싸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에 공략하거나 장기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략을 하셔야겠다.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장비 업체 입장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윗단에 우리나라 셀 업체가 얼마나 장비를 많이 떼올 것이느냐,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과 유럽 셀 업체 입장에서 장비를 얼마나 떼올 것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우선 1순위적으로 국내 업체가 장비를 늘릴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최근 나왔죠. 삼성, 현대, 롯데, 한화 대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2차전지 쪽으로 보자면 K배터리에 지금 메가톤급 투자, 그냥 투자도 아니에요. 대규모 투자도 아닙니다.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와, 초대박 투자입니다. 초대박 투자. 보니까 LG 같은 경우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분야 5년간 10조 원 투자한다. 그러면서 미국 지역의 캐페 증설을 위해서 총 10조 원 투자할 거다. 여기에 25년까지 유럽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공장 설립할 것까지도 전망이 된다. 뭐라 했어요? 공장을 증설을 하고 완공이 되면 장비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LG도 이 장비를 드릴 만한 흐름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SK 마찬가지. SK도 배터리 소재 포함한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 무려 67조 투자 목표입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 미국 지역에 캐페 증설합니다. 유럽, 중국에도요. 삼성 또한 마찬가지 미국에 증설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차 방한하면서 각 기업들과의 만남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뭘 또 얻어갔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줄게. 따내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뭐예요?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겠습니다. 부지 확보하고요. 거기다 이제 공장 지어요. 시간이 1년, 2년 지나죠. 장비를 그때 그냥 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 향후 2, 3년 정도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현재로서 선행지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에 플러스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 투자 방향성까지 같이 좀 보신다면은 장비업체 지금 막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년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면서 공략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막혔던 혈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데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의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한 정부까지도 자 저번 달에 윤석열 정부 취임됐어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흐름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다가 돈을 쏟아 부을 것이느냐. 거기에서 또 투자 기회가 나오는데 자 정책의 방향성이 뭐예요? 일단 지금 반도체 1순위로 꼽아가지고 설비 투자를 확대해라.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지원이 또 필요하니까 소부장 업체 기업들의 지원을 해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장비 업체들 한번 다시 또 다뤄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이후로 어떠한 산업 정책이 나올까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배터리 분야라는 겁니다. 배터리 분야. 배터리도 마찬가지 생산 투자해라. 밑단의 소부장 기업들 지원해줄게. 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대기업들이 삼성, SK, LG 너나 할 것 없이 야 그래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부 믿고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펼친다고 하셨으니 믿고 투자합니다. 다 합쳐서 얼마? 1,000조 원 투자한다고 해서 1,000조 원. 어마무시합니다. 막혔던 혈이 뻥 뚫린 거예요.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빵빵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에 앞장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설비 투자야, 설비 투자. 생산량을 증가하겠다라는 거. 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상승. 이 부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선시 필요한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풀어줘야 돼요. 공급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를 다운시킬 수는 없어요. 왜? 소비를 다운시켜버리면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까지 다운시켜버리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경제 대공황 찾아오고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소비를 죽긴 힘들어요. 소비는 그대로 살려준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줘야 가격이 다운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망을 최대한 또 확보를 해줘라 라는 정책들을 계속 내걸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
대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을 입어서 응해서 알겠습니다. 공장 증설할게요. 미국에도 짓고요. 유럽에도 짓고요. 중국에도 짓고요. 우리나라에도 짓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에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뭐야 만화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공장이 1, 2년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면 국내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슬슬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1, 2년 뒤에는 매출 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장비업체들. 그래도 우리가 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 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면 SK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장비를 떼온다고 했을 때 누가 대표적이느냐? 많은 종류가 있지만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극 공정 중요하다고 했죠. 봤더니 PNT라는 기업이 있었구나. 자, LG 보니까 CIS랑 PNT라는 기업이 있구나. 삼성 같은 경우 보니까 CIS가 있구나. 오. 자, 보면은 뭐예요? PNT랑 CIS 얘네는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다. PNT, CIS. 오케이.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서 조립공정 쪽으로 보자면 뭐가 또 대표적으로 맞느냐? 자, 유일에너테크, 그 다음에 하나기술, 엠플러스, 하나기술, 그죠? 하나기술, PNT. 그 다음이 많은 게 이제 하나기술이구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원익 PNE. 그 다음이 이제 원익 PN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노메트리. 그 다음에 코인테크. 이노메트리랑 코인테크.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장은 제가 봤을 때 PNT고, 부대장은 CIS 또는 하나기술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밑단에는 이제 원익 PNE, 이노메트리, 코인테크 이런 애들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극 공정 쪽에서 특히나 코팅 아변 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네를 할 수 있는 게 누구였다? PNT, CIS.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하나기술. 당장에 막 이렇게 애들이랑 지금 3사랑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지금 기술적인 대응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얘 같은 경우 그러면은 해외 쪽으로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 쪽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은 못해. 하지만 하나기술은 할 수 있어. 내지 엠플러스랑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원익 PNE, 이노메트리, 코인테크 요 정도까지. 차트를 보시죠. PNT. 야, PNT 뭐야? 최근에 솟아부르네요. 삐용 솟았어요. 삐용 솟아버렸어. 자, 주봉상 볼 때 야, 뭐야 이거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사실 제가 이거 실계좌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요때 잡아가지고 요때 수익 보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계속 더 올라가네. 좀 더 욕심 낼 걸 그랬나? 코로나 불확실성 때문에 팔고 나오긴 했는데, 자, 얘가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장주. 자, 주봉상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봐요. 최근 기준으로 이어요. 얘를 고점에다 갖다 붙여요. 그죠? 자, 현재 추세 상단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 지금 비싸요. 눌리면 잡으세요. 눌리면. 잡고 싶으면 눌리면. 5만원 이하면 좋겠네. 공부하면서 기다려보는 거. 그 다음에 CIS. 자, CIS 차트는 어때요? 얘는 최근에 안 올라갔네? 뭐야? 자, 주봉상 봅시다. 주봉상 쫙 저점 이어봤어. 그 다음에 최근 기준으로 요거를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최근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어. 그러면
큰 추세상으로는 한번 추세가 깨지긴 했지만 어때요?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요 단기 저항 추세 여기를 뚫어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뚫어 올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오호라 얘 같은 것들은 15,000원대를 딱 저항으로 잡아놓고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들어 올린다 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돼요.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이제 단기 저항대가 어디야? 17,500원 내지 2만원. 여기 구간 짧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장비 업체를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2, 3년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 그랬죠.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긴 하네요. 일봉상 보자면 16,000원대 저항받고 있는 상황. 요렇게 고점이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뚫어 올려주는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네요. 하나기술 주봉으로 볼게요.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오히려 조금 깔끔하네요. 오히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일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 저항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 나왔죠. 거래량 아직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얘가 거래량이 붙는 상황에서 이 수렴 구간 뚫어 올려주면 그때 이제 관심 갖는 겁니다. 그때 관심 갖는 거. 일봉상 보시더라도 어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수렴 구간 단기적인 또 수렴 구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수렴 구간을 좀 뚫어주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된다. 지금은 거래량이 완전 말랐어요. 완전 말랐기 때문에 수급 붙어주면서 아까 그 추세 돌파 흐름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하나기술. 그 다음에 뭐 그냥 코인테크 좀 보시면 사실 차트는 오히려 코인테크가 괜찮아. 차트가 봐봐요. 자 주봉상 저점을 쫙 이었을 때 흐름이 안 깨지죠.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그래도 언제냐 이때가 작년 10월경 한바탕 수급 들어온 상황에서 얘가 그대로 다시 수렴 구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 요 수렴 구간 돌파를 해주면은 1차적으로 요 고점 라인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봉상 봤을 때 단기 저항대가 어디야? 여기 32,500원이요. 그 다음에 고점 이어봤을 때 지금 요 단기 저항 구간 때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요 저점 일봉상 저점을 이어본 요 흐름 3만원 이탈 안하고 요 라인대를 뚫어주려는 흐름 나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만한 포지션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P&E도 차트 흐름은 괜찮았어요. 원익 P&E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주봉상 저점을 들어 올리는 큰 추세상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 추세를 갖다 붙여본다면 지금 흐름에서 수급 붙어준다면은 4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국면이 있다. 자 일봉으로 들어왔을까요? 일봉으로 왔을 때 고점을 이어본다면 아직까지는 요 흐름을 뚫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저점을 들어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또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요 수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욕심을 내자면 4만원대까지는 욕심 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차트 흐름으로서는 지금 원익 P&E, 코인테크가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기업적인 내용분들, 가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가장 좋은 건 PNT, 그 다음에 CIS, 하나기술 요 정도가 이제 탑3 정도는 될 것 같다. 근데 얘네 셋은 이미 올랐거나 아직 자리를 잡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탑3는 눌림에 모아가거나 아니면 잡아서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번 장비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사실 이 PNT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PNT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수급만 한번 딱 붙어준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다른 장비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시총도 좀 작고 차트 흐름도 좀 만들어 놓은 원익 P&E라든지
이 누구야 코인테크 이런 애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사실 2차전지는 싸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군입니다. 주식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장성 하나만큼은 독보적인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2차전지를 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코로나 시국에 괜찮은 주식들이 쫙 내려왔을 때 그때는 제가 2차전지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기업이 싸졌으니까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요. 그죠? 그때는 2차전지를 막 지금 부자TV 말고 그 전에 했을 때는 엄청 많이 강의하면서 종목군들도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때 제가 막 잡았던 종목군들 이미 막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또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나마 장비 사이클이 이제 좀 찾아오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알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장비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에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뭐 직접적인 추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판단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고 책임도 다 본인의 몫이니까요. 수익 본 것도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2차전지를 제가 2019, 20년도 때는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어요. 왜? 그때는 너무 싸고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2차전지 얘기를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왜? 지금은 비싸니까. 주식은 싸고 좋은 거를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정 밸류보다 비싸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원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워낙에 성장성 자체가 폭발적이고 그리고 장비 사이클 자체가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었던 게 슬슬 일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워낙 또 메가토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렸던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 좀 무리는 하지 마세요. 싼 기업이 아닙니다. 비중을 너무 많이 갖다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기적인 호흡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왜? 당장에 지금 공장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장비를 바로바로 떼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장비 사이클이 한 1, 2년 정도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내가 지켜본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재밌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되세요. 뿅.